2007년 9월에 120 다산 콜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25개 자치구청 그리고 서울시의 각 부서별로 시민들이 업무에 맞는 전화를 일일이 다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한 사람을 연결하기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전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를 과연 여기서 해결해 줄까? 아니면 이 업무를 여기다 물어보는 게 맞을까? 사실 지금도 그렇게 전화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존에는 서울시와 사업소에서 23개 정도의 ARS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 ARS 시스템은 통화 중이거나 코드화되어 있거나 직접 전화를 통화가 되더라도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부서 이관을 하거나 이런 민원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만들을 콜센터를 만들어서 해소해 볼까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첫째, ARS를 일단 먼저 통합을 한다. 둘째, 이 통합을 통해서 원콜 원스톱으로 상담을 해주고 365일 24시간 상담, 친절한 전문가적 상담사들을 채용해서 이 상담사들을 통해서 응대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콜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행정기관이 벤치마킹 사례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그에 나아가서 민간 기업에서 오히려 민원 시스템을 배워가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민원 시스템이 이 다산 시스템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개소 당시에 어수선하고 침착하지 않은 분위기도 있을 수 있었지만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책임감, 그런 자부심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담사들도 자긍심이 대단했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어요. 많이 힘들었고요. 자료 준비 만드는 과정도 힘들었고. 콜센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담 자료입니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는데 이는 전 직원들이 같이 부응해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잘 도와주셔서 잘 만들게 되었고요. 콜센터가 있기 전 만족도가 한 40%대였는데 개소하고 나서는 90%까지 올라가니까 센터를 만든 우리 담당들로서는 상당히 뿌듯했죠. 2008년쯤부터는 저희가 수어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왜 수어 도입을 했냐 하면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 서비스를 조금 불편하더라도 25개 자치구, 보건소 연락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수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편의성을 이용하기 어려운 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어 상담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셔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거나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이분의 귀와 목소리가 돼서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농민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말고도 다른 수어 콜센터가 있는데 저쪽 콜센터는 그냥 간단한 것만 시켜. 근데 너희 다산콜에는 해결하기 힘든 걸 시키면 너희는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분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다산콜 수어 상담팀이고 싶어요. 일본에 돌아가신 후여도 전화를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화 와서 나 지금 일본에 왔는데 어제 캐리어를 분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추적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전화 한 통으로 저희가 사람을 찾아주기도 했었어요. 나라와 나라를 잇는 창구로서 저희 외국어 상담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이 2024년 11월부터는 안심 돌봄 120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25년도에 이제 외로움 안녕 120 사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서울시에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만든 것이 안심 돌봄 120이고요. 현재 독거 가구도 많고 이렇게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외로움 안녕 120이라는 콜센터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120 다산콜 재단은 단순히 전화 상담을 해주는 그
하나로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고 주요 사업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역할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콜센터 직원들이 전화기를 들면 각종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콜센터 상담사 보호하겠다며 권익위가 이런 악성 민원인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한 지도 벌써 2년인데요. 5년간 악성민원 상담건이 8만 건이 넘는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퇴사를 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이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이제 막 화장실로 막 뛰어가서 구토도 하고 거기서 이제 엉엉 울기도 하고 10년 정도 지난 일인데도 아직까지 그 일을 기억하면은 그때 그 멘붕인 시간들이 계속 기억에 남고 저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응대를 하고 있었는데 감히 니까짓게 어디서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 11월에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계약층 그리고 각 기관에 500분이 넘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볼 수 있게 됐고요.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성희롱이라든지 욕설 같은 기본적인 그런 악성 시민들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을 고도화를 시키고 반말, 트집, 고성, 억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추가적으로 고도화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을 배포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담사들의 권리라든지 어떤 복지, 정책적인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개소를 한 이후에 누적된 콜수로 보면 한 1억 3천만 콜 이상 되는데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돼서 대응을 잘했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서울시 의회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고요. 국가생산성본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사실 재단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담 품질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았던 부분이 KSQR이라고 한국품질지수 저희가 2024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기관이나 많은 부분에서 상을 받아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를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기관에서 그렇게 표창을 많이 해줄 정도이면 저희 엄청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서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MOU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에서도 벤치마킹에 오셨었고 이란에서도 오셨었고 태국 총리실 산하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체결된 곳은 이제 몽골하고 3자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지 않는 불용 컴퓨터를 도서관에 기증하는 협약을 맺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두바이 쪽에서 교육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방문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다른 도시나 이런 곳에는 좋은 자료, 정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도 갖다 주셨어요. (2026년에는)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안전을 알릴 수 있는 알림 서비스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넓게 발전하는 120 다산콜 재단이 되겠습니다. 콜센터 업무를 이 회사 이전에서도 진행을 했었지만 이 회사 와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 내가 이 회사에서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겠다.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계속 공부가 안 되면 사실 상담하기도 좀 어렵고 힘든 점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걸 잘 이겨내서 시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가장 뿌듯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120 전화번호는요 이제 없으면 안 됩니다. 만약 120 번호가 없어진다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더욱 사랑받는 번호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방 119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나중에 커서 되고 싶은 직업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데
우리 120도 그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번호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책이 필요한 시민들이 많다라는 것을 체감을 했거든요. 사회복지도 공부하고 뭐 데이터 관련 부분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뭔가를 좀 이 분들한테 전달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해서 120 다산콜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정보들을 시민한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한테 120 다산콜 재단은 자긍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120 다산콜은 120 다산콜 센터는 120 다산콜센터는 120 다산콜은 희망입니다. 백과사전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다. 동반자입니다. 저한테 인생인 것 같습니다.